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37명,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더 힘들게 되면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직원 자체가 물론 그 은행에서 지원을 받고 그 긴급 파견을 해서 좀 도움을 주고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재단에 소속된 인원 자체가 아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37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아마 하반기도 채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요 상반기에 37명 정도가 채용이 됐다고 아마 하반기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반기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이번 사태로 지금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유일하게 코로나 사태에서 눈치 안 보고 채용을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인원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취업준비생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또 해야 되는 업무 자체가 없지 않느냐,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업 자체에서, 이 재단에서 어떻게 미래에 정말 이 재단 자체로도 계속 그런 매출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력 있는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채용할 수 있을 만한 인원 규모는 저는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3,900만 원 정도의 5급 6호봉 대졸 기준자 기준에는 조금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더 올랐어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약간 금융 쪽이다 보니까 좀 높아요.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기준치는 되기 때문에 곧 대졸자 기준이라고 하면은 4천 이상이라고 공식적으로도 바뀔 거예요. 근데 알리오 기준에 보면은 이미 신입사원 기준으로 연봉 그 기준을 보면은 성과금이랑 이런 걸 제외하고도 이미 4천이 넘었죠. 2018년도에. 2019년도에도 조금 올랐고 아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계속 꾸준히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격 조건으로는 당연히 블라인드 채용인 만큼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통 자격 조건 기준에는 이 정도는 되지만 당연히 시험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 능력치,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서류 전형을 한번 보면 지금 4월 2일까지 원서 접수죠. 자소서 작성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소서 항목별로 각각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는지, 왜 이런 부분을 물어야 지금 했는지 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만 채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류 접수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작년에는 50배수였는데 이번엔 15배수였어요. 그만큼 많이 몰리겠지만 다 일단 서류에서 다 거르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이미 5월 9일 날 본다고는 했지만 코로나의 상황을 봐서 아마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 서류 합격자 발표 때 아마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정을 좀 살펴보시고 이게 2019년 기준의 채용 배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전형에 50배수를 채용을 했으나 이번 2020년에는 15배수밖에 채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하게 변경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수 자체가 차이가 나요. 처음에 서류 전형에서 적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각각의 필기시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배수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거는 동일할 거고 이렇게 인원 자체로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한테 좀 고맙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취업준비생을 배려한 그러한 발표 내용이 정말 눈에 띄어요. 정말 15배수면은 정말 얼만데 몇 명인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할 텐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표까지 발표를 하는 등 저는 신용보증재단만큼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취업준비생들을 좀 배려한 그런 항목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되게 소소하게 저는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필기랑 전공 논술 이런 부분들도 약간 바뀌었거든요. 이게 2019년 하반기 기준인데 NCS는 당연히 똑같아요. 그리고 2교시 때 보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직무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20년 부분인 건데 전공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좀 강화를 해서 배점에 대한 부분 달라졌어요. 이거 좀 아래 살펴볼게요. 2020년에는 당연히 NCS는 동일해요.
다만 그 50점이라고 지금 NCS도 당연히 항목 그 배점이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전공시험은 각각 직무별로 지금 이렇게 보는데 사무직무에 제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경제랑 경영이랑 민상법에 대한 부분, 지금 50문항으로 50점까지 이 두 가지를 1차에서 시험을 보고 당연히 논술에 대한 부분, 재단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인의 경험, 생각, 의견, 감상을 통해서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소서를 라이브로 써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특정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재단이 지금 현재 어떤 위기가 있고 그 어떤 역할을 조금 했으면 좋은지의 그런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내 기준으로 해서 주관적인 그런 서술을 논리적으로 잘 하셔야만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NCS 준비를 하신 분들이겠지만 경영, 경제, 그리고 민상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꾸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이 신용보증재단에 합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까지 가게 되면 더더욱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서류를 합격을 하셔야만 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소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소서 작성은 지금 현재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심사 기준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는 부분을 꼭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도 지금 불합격자 중에서도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불합격한 거라면 다행인데 아예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기준 자체에서 처음부터 걸러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통계로 해서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조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명, 학력, 나이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주의를 더 하셔야 될 거는 성별을 나타나지 말라 했어요. 성별이라고 하는 중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군대가 있거든요. 군 경험에 대한 거 적지 마세요. 어떤 병이다, 행정병이다, 군 시절에 아니면은 간부, 병사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카투사 아니면 이런 내용 적지 말라고 했으면 적지 마세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신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 이렇게 가족 내, 친족 내, 지인 내 이런 정도의 불특정 표현을 좀 했으면 지금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소상공인 분들이 지인 중에 있다고 하시면 그분들이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고 어떤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 건 괜찮지만 직접적인 내용 얘기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유의사항을 보고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소서 항목을 이제 살펴보시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작년 기준에는 되게 많은 그 항목들을 해가지고 많이 적으세요라고 했는데 이번 자소서는 바뀌었어요. 이번 자소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추려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좀 추린 느낌이에요. 다 세부적으로 다 작성을 하라고 작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800자씩 총 이 5가지 항목을 적어서 제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살펴볼까요? 800자 내외로 작성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항목별로 이거를 왜 물어보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자소서 작성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겠지만 참고로 이 제도를 저는 실제로 그 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받아보기도 했고요. 이거를 실제로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끝까지 5년에 걸쳐서 갚은 그런 경험도 있고 이 부분을 통해 위기를 극복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억울한 아쉬운 점 여러 가지들을 제가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을 더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냉정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